4.15 총선 완전 정복. 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멈춘 듯 보입니다만 4.15 총선 시계는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가고 있죠. 잘 뽑아야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다 해도 투표까지 정신없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김현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총선 특집 코너 4.15 총선 완전 정복, 이분과 함께합니다. 자칭 정치 덕후예요. 예,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민하 평론가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죠. 네.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잠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지 않고 아주 밤새고 오셨어요? 뭐 하여튼 잠들지 않았습니다. 네, 잠들지 않는. 야, 그러면 총선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잠들지 않으셔야 되는데 괜찮으신 겁니까? 물론 이제 좀 이따 자겠죠. 근데. 네. 남들과 다른 시간에 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4.15 총선 완전 정복을 위해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밤낮이 바뀐 생활까지도 감수해가면서 오겠다는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께 감사드리면서, 이 코너명이 완전 정복인데 그럼 정말로 이 시간만 한 달 동안 잘 챙겨 들으면 총선 완전 정복이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뭐 그렇다고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완전 정복 문제집 풀면 뭐 무조건 100점 맞습니까? 그건 아닌데 예. 다만 점수가 올라가긴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그렇죠. 점수를 좀 제가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옛날에 공자님 말씀에 세 사람이 가면 그중에 한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조금 정도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잠결에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굉장히 네, 아닙니다. 네. 굉장히 준비된 질문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제 말씀도 잘하시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아주 기대가 되는 코너입니다. 총선 완전 정보. 그날 총선판을 그날 읽어주실 건데, 오늘 일단 첫 순서, 오늘 우리가 읽어볼 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김용호의 공천인데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그렇죠. 오늘 이 미래통합당의 최고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뭘 다루냐면, 예.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재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심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재심을 이제 붙여줄 거냐, 이걸 오늘 결정하는 날인데,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면 다시 이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하는 공관위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이제 재심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심 날이 아니라 재심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결국 이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뭐 일부는 무소속으로 나가기도 할 거고, 뭐 아니면 포기하기도 할 거고 이런 건데,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으로 등장하면은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최소화하고, 나오더라도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이런 공천 작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오늘은 좀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살펴보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예. 소위 뭐 탄핵 오적하고 친박 팔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이른바 탄핵 오적 5명의 주인공과 친박계의 8명의 주인공들 해서 그렇죠. 오적 팔적. 그렇죠.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누군가 한 말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탄핵 오적의 경우에는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선거연대를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 거론한 청산 대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홍준표 전 대표, 권성동 의원,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 김성태 의원이거든요. 이 5명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천이 됐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 가만 보죠. 홍준표 컷오프, 권성동 컷오프, 김무성 불출마, 유승민 불출마, 김성태 의원 어떻게 됐죠? 김성태? 불출마. 역시 불출마죠. 컷오프가 그렇죠. 아니라 그쪽도. 그렇습니다. 컷오프 될 위기 직전에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불출마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지금까지는 안 나오는 상태네요. 뭐 반발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있긴 있지만.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만약에 오늘 재심 안 받아주면 대구 수성구 을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또 정치적 위력을 갖게 되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또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주목할 만한
만한 건은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같이 또 봐야 될 게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컷오프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소속 출마 시사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의정 활동을 잘못한 거나 이런 거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거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한테 공천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쨌든 무소속 출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외에 뭐 바른정당의 초대 대표를 지냈던 정병국 의원의 경우에는 예. 다른데 험지 나가시라 했는데 본인 지역구 떠나서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승적으로 안 나가는 걸로 정리한 맞아요. 이런 정병국. 상황이고 또 2대 대표를 지낸 이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서초갑에서 탈락했는데 동대문으로 바꾼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오적의 퇴진 요 부분이 있고 친박 8정 말씀하셨죠? 친박 8적은 과거에 2016년 말에 이제 분당 국면에서 비박계의 어떤 회의기구였던 비상시국위가 공개한 인적 청산 대상들이었는데요. 김진태, 이장우, 서청원, 윤상현, 이정현, 조원진, 최경환, 홍문종 의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친박들. 그렇죠. 이 중에 이제 김진태, 이장우 두 사람만 이제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는 컷오프 됐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탈당을 해서 없거나 아니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이정현, 조원진, 최경환, 홍문종 이분들은 이제 당을 이제 이탈해 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 외에 이른바 이제 강성 친박이라는 정가변, 원우철, 유기준 의원 등등도 지금 컷오프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친박 8적도 정리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김영호 공관위원장 공천의 특징 한 가지는 친박 8적 탄핵 오적 서로들 싫어하는 그 양쪽의 사람들을 거의 다,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쳐냈다. 그렇죠. 요게 특징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또 특징이 나머지 이제 유승민계, 안철수계 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사실 공천을 또 받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바른정당 출신인 오신환, 지상욱, 유이동 등등의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영입이 됐었던 김웅 전 검사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공천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받았죠. 그리고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는 태용호 전 공사나 윤희숙 전 KDI 교수나 이수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공천을 받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계라고 분류가 됐던 김삼아, 이동섭, 김중로 의원 그리고 문병호, 김영환 전 의원 등도 공천을 받았고 안철수계에 있다가 이번에 옮긴 그런 분들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영원 의원은 지금 이제 경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영입했거나 가까운 분들은 지금 뭐 공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가 이제 컷오프돼서 지금 미래한국당에 비례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인재 영입된 경우잖아요. 그렇죠. 김은희 씨.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 이 자유한국당 가서 쓴소리 내가 하겠다 뭐 이러면서 들어갔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컷오프 됐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그래서 미래한국당 비례 신청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박형준 통합신당 준비위원장이 이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 신청을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이제 철회를 했던 맞습니다.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추천을 했었는데 미래한국당의 이제 한성교 대표가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황교안 대표의 어떤 우리가 시체말로 하면 이빨이 잘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라인들이 줄줄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렇죠. 이런 특징.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손학규계로 분류됐던 이천열 임재원 의원의 경우에 컷오프 됐는데 여기는 아마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 패스트트랙을 찬성했다 뭐 이런 전력 때문에 아마 컷오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종합을 해보죠. 이렇게 툭툭툭 털 거 털고 종합을 해보면 김영호 공관위원장 공천의 특징. 이게 뭐냐면 무소속으로 이 출마할 경우에 내가 이제 부당한 억울한 어떤 공천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대개 드는 논거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이 특정 계파에 유리하게 됐다. 친박 공천이다. 뭐 무슨 공천이다. 이런 게 항상 있었죠. 그렇죠. 나는 찍혀서 이렇게 된 거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무소속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소속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천을 한 사람이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다. 사천이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보통은 이제 대표적인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이제 자기 공천권 행사도 못한 거고 김영호 위원장이 일부 뭐 관철하긴 했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 공천 다 끝나면 집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천 논란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 계파에 유리한 부분도 잘 안 보이는 거고 친박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탄핵 오적, 뭐 친박 8적 다 쳐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으로부터 힘을 이제 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서 질문.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 이대로 그냥 컷오프 될 거라고 보세요? 재심이고 뭐고 없고? 뭐 그건 제가 홍준표 전 대표랑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 그냥 다만 대구에 무슨 전망. 절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예. 지금 어쨌든 대구에 이제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 이렇게 쭉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이제 재심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 경우에 그럼 홍준표 전 대표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황교안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자기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를 재심을 안 받아줬다. 그런 명분으로 가려고 황교안 대표 이름을 지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거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중재해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천 논리인 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이면 힘을 얻겠는가? 그게 좀 의문인 거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과거 새누리당 복원하는 어떤 길로 이렇게 간신히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키워드 겨우 하나 했는데 시간이 많이 굉장히 깊이 제가 짚어주시네요.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보죠 오늘. 하나만 더 보죠. 두 번째 키워드 뭐로 잡아볼까요? 하나만 더 본다고 하시면은 하나만 더 보는 거 오늘 민주당 상황 중에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공천 상황 중에 한 지역을 좀 꼽아서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는 그러면 서대문의 혈투, 서대문 목장의 혈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대문 목장의 혈투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서대문 갑에 총선 후보를 미래통합당이 이제 경선을 했는데 예. 이성원 전 의원이 예. 염영숙 전 개인물관리위원장을 누르고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성원 전 의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통일민주당 출신이고 이른바 YS계죠. 네.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하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이런 인물입니다. 이성헌 전 의원. 그렇죠. 이 상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상호 의원인데요. 우상호 대 이성헌. 이성헌 그렇죠. 대 우상호. 도대체 몇 번째 대결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6번째 대결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모두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6번째 대결이라고 했으니까 5번은 그럼 승부를 한 거죠. 전적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6대 때는 이성원 전 의원이 이겼고 17대 때는 우상호 의원이 18대 때 다시 이성원 전 의원이 역전했다가 19대 20대 연달아서 우상호 의원이 이겼거든요. 3대2. 그럼 전적 3대2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턴 매치 하는 건데 야. 이게 같은 학교 선후배들이지 그러면 이제 20년째 지역구에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6번째면 24년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곧 24년인데 이제 그러면 이런 거를 보는 어떤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주는 그런 명분도 있는 거거든요. 우상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성원이 경선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선후배 관계고 하면 이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놔줄 때도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번에 만약에 지는 사람은 다시 안 나오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피차 공약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유권자들이 보기에 사실은 좀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쵸, 고인물이기도 하고. 유권자 생각도 좀 해달라. 그렇죠. 다른 후보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 후보 혹시 나오시게 되면 꼭 그 얘기 전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제가 했다고는 말씀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원도 쪽 한번 볼게요. 강원도 쪽. 그렇죠. 그쪽에 관심 끄는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강원도에 우리 이광재 전 지사 출마를 지금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선 치르고 있습니다. 원주 갑에서. 그렇죠. 그리고 강원 권역 선대위원장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박우순 전 의원하고 경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네. 기존에 예비후보 등록했던 이제 권성중 전 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강행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 맞아요. 앞에 말씀 주셨듯이 원주시 갑의 경우에는 이 원주에서는 구도심 지역이고 원래 이제 미래통합당 김기선 의원 지역구거든요.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박정하 전 대변인 공천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남자와 이명박의 남자, 노무현의 오른팔과 이명박의 입의 대결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 경선에서 이광재 지사가 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란 말씀이시고. 강원도가 민주당으로서는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최근까지의 선거 결과를 쭉 보면은 이광재 전 지사의 뒤를 이어서 지금 최문순 지사가 계속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표심 변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첫 번째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홀대받고 있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수도 사실은 6석에 불과해서 충북하고 지금 같은 규모거든요. 강원도가. 그런 점이 있고 둘째로 영동 영서가 있는데 영서 지역은 지금 약간 수도권화되어 있는 차원이 있어서 이런 이제 좀 정책 이슈나 인물론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알겠습니다. 소지역주의 이런 것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좀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총선판 읽은 부분 중에 눈에 띄는 인물 이광재 전 지사를 바로 뒤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